전자장비 기기를 수리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가 있어서 영상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PCB 기판 보드인데요. 이 보드가 하는 일은 여기에 해당되어져 있는 모터를 돌려주는 겁니다. 이쪽 원심 축을 보이는 게 모터인데요. 이 모터를 돌려주는 겁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모터가 전기만 넣게 되면 일정한 속도로 도는 것이 모터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런 모터에다가 빠르게 돌거나 또는 천천히 돌거나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능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정회전, 역회전, 더러는 일정에 돌다가 멈추다 이런 식으로까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프로그래머블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보드에서 IPM이라는 부속이 있는데 이번 시간은 IPM 측정하는 방식. IPM 하게 되면 이렇게 살살 좀 빼보고요. IPM이 드라이버입니다. IPM인데 BLDC 모터 드라이버, 모터 구동할 수 있는 예전에 벤또라 그러죠. 도시락, 또 차납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와 같이 연상할 수 있을 때 부품 몇 가지 없습니다. 전면에 밑면에 이렇게 넓적한 보드가 하나, 이게 부품이거든요. 달라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 그 다음에 모터를 조정할 수 있는 볼륨, 이게 이 구성이거든요. 그러면 이쪽 IPM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IPM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인버터, 이거는 런닝머신 인버터입니다. 런닝머신 해당되는 인버터 벨트 물려서 이렇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또한 우리가 계기판에서 속도 조정을 할 때 그 디스플레이에 설정한 값에 따라서 인버터가 모터를 빠르게, 그래서 벨트 움직이는 경우를 빠르게, 느리게, 콩콩콩콩 뛸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IPM입니다. 관정, 수주 펌프, 또 아파트라든지 이런 물 펌프 관련된 것도 이런 식으로 다 내부에는 인버터라는 개념으로 IPM이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모터를 돌려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요, 엘리베이터와 관계된 것도 모터입니다만은 태양광 인버터 이런 쪽에는 모터가 없죠. 그래도 그 안에 보시면 내부에 인버터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내부 구조가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밑에 살짝 봐보시면 이렇게, 이게 IPM이죠. 이거 고장났는데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컨셉으로 IPM들이 여기저기 거의 남아 있습니다. 변화하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게 요즘 반도체에서 IPM 정속형에서 기능형 모터로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자가 한동안 취직이 안 돼서 각 학교들
예를 들어서 기술계 공고 이런 쪽에서 전자가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로 제품들을 구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자가 뜨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움직이는 기계들이 많죠. 드론, 로봇, 무선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배터리와 관계된 게 많습니다. 예전에 엔진으로 했던 것이 배터리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게 전기차, 전동지게차, 스쿠터, 킥보드, 실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또한 다 움직이는 게 모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터 움직일 수 있도록 배터리로 동작이 되는 거고요. 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최종적인 부품은 이와 같은 RPM입니다. RPM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또 하나 이 RPM입니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RPM 전자가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는데 어떤 걸 알아야 됩니까? 회로와 부품의 양부 판정, 부품 이상용을 측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RPM 기술이 웬만한 기기들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기부전 하나 더 준비해 봤습니다. 모터인데요. 전동 드라이버죠.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안에 브러쉬가 있는 겁니다. 브러쉬. 이 제품은 브러쉬를 해서 브러쉬가 없는 모터. 물론 이제 이게 좀 힘팩이라서 힘이 좀 세긴 합니다만 배터리도 좀 두툼하게 돼 있죠. 근데 전기가 들어가서 전기 양 가지고 속도를 조정을 하고, 네, 그런 거와 달리 펄스로 개념을 해서 속도를 조정해주는, 네, 그런 회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자체는 BLDC 모터라는 것이 다른 겁니다. 모터 자체가 브러쉬가 없다 그런 개념이긴 한데요. 그러면 이런 전동 공고도 이제 수리하려고 그러면 전자를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안에 뭘로 컨트롤 하겠습니까? 네, 바로 이러한 부속으로 컨트롤 하는 것입니다. RPM이죠. 근데 이 RPM만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또 아닌 것이죠. 이와 같이 BLDC 드라이버인데요. 이런 부속들이 이 안에 내장돼서 네, 컨트롤 해준다는 겁니다. BLDC 드라이버. BLDC 드라이버 약식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도 수리할 때는 앞으로 이러한 전자 개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여기도 다리가 많습니다만은 다리가 더 많은 이러한 RPM, 어떻게 이상 유무를 판단을 해야 되는지, 모양, 종류, 와트수, 용량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류도. 네. 진입 과정에 설명이 조금 더 장황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새로운 접하는 분에게는 용도가 다양하게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여하튼 장비에 사용되는 RPM, RPM 이상 유무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멘트가 끝나고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중간중간에 3,000% 빠지거나 사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네, 이와 같은 실전 배치되어져 있는 제품 하나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인을 좀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이와 같이 백지에다가 그려놨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 테스트를 하는 과정인데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핀이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라인만 제가 그려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래서 이쪽에는 P, 커먼으로 되어 있고요. 포지티브. 네, 그 다음에 UVW. 여기서도 UVW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상에서는 하나, 둘, 세 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UVW, N체. 그래서 네거티브에서 네거티브 U, 네거티브 V, 네거티브 W.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상에서는 다 나름대로 어떻게 IC를 활용하냐, 네, 그런 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기판상에서는 보시면은 네, 패턴상에서 같이 묶어져 있는 걸 쓰고 있습니다. UVW인데 N상에서의 UVW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서는 합쳐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P, 포지티브가 커먼처럼 하나 단도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포지티브 P에다가 공통 컴마를 찍고 여기에 U, 다이오드 모드 놓고 U를 찍으니까 V, W. 네, 그 다음에 이쪽에 N, 네거티브에 놓고 U, V, W. 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실전에서는 정상이고요. 불량난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량난 거는 이쪽 커먼을 찍고 포지티브 P 상태에서 U 채널이, U 라인이 합선된 겁니다. U 라인이 합선된 거예요. V 라인 찍어 보겠습니다. 정상이죠? 다이오드 아까 제가 다 측정해 봤죠? 설명을 드렸죠? W3. 원래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네, 이와 같이 U, V, W 그려야 되는데, 하나 더 고장난 걸 측정해 보면 U, 아까 저 U 불량 났죠? 이거는 V가 고장 났습니다. W. 여기에 패턴상에서는 전부 다 합쳐져 있는데 부품에서는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따로따로 찍어보는 거예요. U는 U, V는 V, W는 W. U, V. V는 죽었다는 뜻이고요. W.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건너편에는 기능인데요. 네, 기능은 또 다른 방법으로 측정을, 또 다른 데이터 시트를 가지고 할 건데요.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포토커플러처럼 고압 라인과 기능형 라인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측정 방식이 또 다르게 하는 것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 살아있죠, 그죠? 이게. 살아있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방열판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용량이 다릅니다. 네, 10A, 20A, 뭐 30A 이런 식으로 용량 자체가 힘을 세기를 모터가 2마력에 돌릴 수 있냐, 3마력에 돌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그렇다 그러면 3마력짜리 하나 더만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온도라든가 특성이 틀리니까 그래 하나씩 가지고 있고 30A짜리는 좀 뭐 앞으로 좀 그렇게 가지고 있지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품 모델별로 다 가지고 있자니 부품상 못지않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테크닉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품의 어떤 성능, 기능을 알게 되면 재고 확보도, 구비할 수 있는 수량도 나름대로 조절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UVW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는 분은 뭐 영상 보실 필요도 없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우리가 브릿지 다이오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브릿지 다이오드. 네, 많이 봐왔던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브릿지 다이오드라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도 이 부분이 약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 이렇게 옆으로 뉘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방향이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실 때 에노드 캐소드가 틀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측 에노드, 좌측이 캐소드라고 봤을 때 이쪽에 띡, 삑, 그리고 왼쪽에 커먼을 놓고 띡, 띡. 여기는 UVW인데 여기 두 개니까 이해가 좀 안 될까요? 네,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얘 같은 것이 삼상 브릿지 다이오드라 그래요. 삼상 브릿지 다이오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띡, 띡, 띡. 컴마를 바꿔서 하나, 둘, 셋. 그냥 다이오드가 이쪽에서 하나, 둘, 셋, 이쪽에서 하나, 둘, 셋 찍으니까 6개. 그거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삼상 브릿지 다이오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개념을 익히시게 되면 IPM 접근이 조금 더 부드럽다는 것이죠. 근본은 원천 기술에 해당되는 이런 다이오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극 TR, 2극 TR, 3극 TR 그러듯이 개념을 조금 더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에 따라서 응용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이 이쪽 IPM을 이해를 하면서 불량 체크도 그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날로그 테스트와 디지털 테스트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디지털 테스트 가지고 요즘 많이 측정을 합니다. 네, 그 중에서 하나를 측정을 해본다 그러면 네, 이 같은 IPM 조금 더 다리가 적은 숫자가 3개밖에 안 되는 네, 그런 걸 가지고 측정을 해본다 하면 네, 이렇게 측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오드 맞춰놓고 바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나가게 되면 띡 소리 나고 말 거고요. 0.4 다이오드 모드 하나 값이 나왔죠. 네, 그리고 반대로만 안 나가죠. 아까 아날로그에서 보시다시피 안 나가는 겁니다. 한쪽은 나가고 한쪽은 도통되고 한쪽은 도통이 안 되는 네, 이러한 방식으로 측정했는데 그러면 게이트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게이트에다가 전이차 펄스를 하나 내주고 네, 측정을 하게 되면 이쪽에든 저쪽에든 다이오드 모드가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기효과 다이오드, 전기효과 FE 트랜지스터 그러는데 방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극성을 다시 반대로 측정을 대놓고 그래서 방전을 시키게 되면 띡 그래서 0.44 아까처럼 똑같은 네, 표준값이 나오게 되고 반대로 하게 되면 전혀 안 되는 네, 무한대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살아났네. 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테스트가 아주 쉽게 빠르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 이와 같은 부품 소자 테스트기가 있습니다. 소자 테스트기로 가지고 한다 그러면 다리 3개까지는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3개를 연결을 해 놔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다리 하나를 물려놓고 그리고 나서 가운데 다리를 하나 더 물립니다. 네, 가운데 다리 하니까 조금 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 오른쪽 다리 다 물렸어요. 이렇게 다 물려놓고 연결해 놓고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측정을 해봅니다. 일명의 소자 테스트기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와 같이 심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1번, 2번, 3번 핀이 여기서 S, D, G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캐패시터 값
3.64 나노페라. 그 다음에 내부 저항값이 이렇게 해서 표기가 되어져 있네요. 전이차가 3.4V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리를 몰랐을 때, 저는 마킹 자체가 다 지워졌을 때, 이 같은 소자 테스트로, 아, 이거 FET구나. 아, 이거 SCR인데, 이거 TR이네. N채널, NPN.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우는 숫자로만 표시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필요한 요소의 장비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쉽고 편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장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반도체 내부를 그림,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심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스코프, 관측 화면을 보면서 IC를 살펴볼 건데요. IC 그라운드를 묶고, 그리고 장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테스터기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테스터기 찍히는 숫자 가지고 우리가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듯이 여기에서 또한 그런 식으로 측정하는 것은 같습니다. 보여주는 게 더 많죠. 심벌과 그리고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핀 좌측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1번 핀 모양 보이시죠? 심벌, 숫자, 치수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IC 또는 다이오드, FET, TR 뭐 측정하듯이 그런 개념인데 그림과 심벌, 치수를 좀 더 보여준다는 게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지 방법은요, 제품이 두 개 있을 때, 즉 하나는 양품이고 정상적인 거, 하나는 이게 불량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측정을 할 대상, 예를 들어서 보드에 있는 거를 빼서 양품과 정상 동작되는 부품과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커먼 그라운드를 같이 연결을 해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쪽 이제는 검침봉을 두 개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양품, 하나는 비정상적처럼 느껴지는 대상물. 그래서 정상품과 그 다음에 이상이 있는 것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자는 뜻이니까요. 1번 핀을 찍어 보겠습니다. 차측 1번 핀을 찍으면 현재 적색선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비교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롱 하면서 0%라 이렇게 오차율, 중간에 녹색으로 띠가 한일자처럼 보이는 게 그게 0% 글자가 써 있는 거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심벌과 숫자가 오른쪽에 똑같이 심벌과 숫자가 왼쪽 박스에 있는 부분과 오른쪽 박스에 있는 부분을 비교하는 겁니다. 색깔로도 여기가 현재 보시면 적색이고요. 이거는 청색입니다. 그래서 청색과 적색이 합쳐져서 똑같은 모양, 똑같은 수치가 나왔을 때는 띠롱하고 양호하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냐 라고 여기에 숫자 퍼센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끝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짜장 하면서 현재 오차율이 101%의 오차율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림, 화면상에 있는 그림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모양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나 왼쪽 밑에 있는 심벌, 그게 다르게 나타나죠. 이게 이상이 있다, 불량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래 1번 핀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밴드 끝번을 찍어서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건데, 청각적으로는 정상적일 때는 뾰롱
네, 그리고 비정상적일 때는 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품이 하나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비교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 좋다, 확실하다, 정확하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깐 이거는 한쪽에 좀 놓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라고 하시면은, 이제는 하나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기존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빅데이터라는 말이 많이 쓰고 있는데, 데이터 모아놓은 거라든지, 네, 본사의 자료부터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챙겨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RC 한번 데이터 값을 불러온다 하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찾아서 오픈. 예, 열렸습니다. 그 1번 핀 모양새 비슷하게 나오죠. 이게 기존 데이터를 현재 양품일 때 정상적인 거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화면에 좀 축소를 좀 해보겠습니다. RC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그림 맞죠? 그죠?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를 한 번 더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비대상물, 아까 양품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비품이라 생각하거나 기존 데이터 값이 이게 정상적인 참고서다 라고 보시면, (1번) 핀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 핀 그라운드인데, 그런 오차가 있다는 건 접촉률 같은 경우도 한계가 있습니다. 꽉 잘 돼야 되는데 꽉 잘 되지 않고, 그러면 그만큼 저항지가 생긴 만큼 여기서는 화면상에서는 오차율로 나타내서 짜장 짜장 틀렸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번 핀 찍어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좀 잡고 3번 핀, 4번. 네, 이와 같이 양품이다 라는 경우는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자리, 이 자리를 찍어야 되는데, 네, 이 자리를 찍어야 되는데 다른 데를 찍어 보겠습니다. 화면상에 틀렸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216% 오차율이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다른 핀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죠? 모양새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르게 나옵니다. 기존 데이터 값을 불러와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찍어봤는데, 그러면 아까 이거는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판에서 뺀 거 가지고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커먼 공통 그라운드를 같이 연결을 묶어 놓고요. 아까 이거 찍었는데 여기서 찍을 거 다르죠. 여기서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거나 아니면 이쪽 핀을 백스페이스 눌러서 뒤로 갑니다. 지금 현재 화살표가 뒤로 해서 쭉 눌러져서 하게 되면 1번 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대상물 1번부터 찍어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잘 나오네요. 얘 정상이라는 뜻이죠. 이게 나머지 다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여기는 8%의 오차율이 있다는 것이네요. 8%. 이거를 그냥 넘기게 되면 어떻게 했나? 안 넘어갑니다. 8번 핀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를 안 넘어가요. 그래서 화살표 여기 가지고 다음 이 핀으로 옮겨 놓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 화살 눌러서 이렇게 옮겨 놓고, 네, 그런 상태에서 저쪽에 두 번째 안으로 들어간 거 보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66%의 오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양이 틀리죠? 심벌은 같은데 숫자가 많이 틀리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그러니 이 핀이 불량이니까 원래 데이터를 불러와서
했는데 이 핀 불량, 이 핀만 가려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가려야지. 그래서 이걸 캐서 양품 정상적인 것을 다시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또 진단해보고 넘어가는 것, 이런 수리 기법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IPM처럼 다리가 많은 것들을 비교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더 전문화된 자료와 장비, 이런 데이터들이 모아서 좀 더 정확한 근거, 수치에 의해서 모양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판단으로 부품을 가를 것인지 교체할 것인지 다음 어떤 다른 부품이 이상일 것인지 찾아내는 그런 방법론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또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IC의 내부의 어떤 근거 자료 같은 경우는 다 데이터 시트를 보고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 시트를 하나 좀 불러와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 제품의 데이터 시트인데요. 네, 품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명, 네, 그리고 핀 구성은 이와 같이 되어져 있고요. 네, 핀 구성에 따른 각 핀 맵에 해당되어져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핀 기능들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U, V, W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N, U, N, V, N, W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보시면 NU, NV, NW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 IC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또 네거티브 기판상에서 하나, 둘, 세 개 같이 패턴으로 묶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판상에서 왜 그러지? 그거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보고 낱개로 할 때와 낱개로 할 때와 그리고 기판상에서 패턴에서 묶어져 있는지 그거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 핀마다 해당되어 있는 여기에 기능들 그리고 내부 블록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설명드리다시피 이런 IGBT가 6개 들어있다는 겁니다. 6개 들어있어서 여기가 U, V, W 채널을, 채널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열어주고 닫아주고를 할 수 있는 것이 3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도만큼, 360다 그러면, 120, 120, 120, 모타를 그래서 돌려준다. 그렇게 해서 자석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돌리냐에 따라서 정의전, 역회전. 주파수를 얼마만큼 아웃풋가 빨리 오냐, 게이트에서 내주냐에 따라서 빠르게 느리게.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NU, NV, NW 게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심벌 내부에 IGBT가 6개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 시트를 근거 자료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상 용어를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테스트할 줄만 알아도 반절은 고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핀수가 많은 것도 개념을 잡고 가면 접근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제품군이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조작할 줄 모르게 되면 그 제품을 고치고 있는 상태에서 고치고 파고 자꾸 부품을 갈고 할걸 고쳐놓고도 또다시 고친지를 모르고 테스트할 줄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할 줄 모른다. 이 원형 개념이에요. 무엇을 할지는 모른다라는 경우는 처음에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고쳐놓은 경우도 다시 해집게 되는 그런 불편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그거였구나 라고 시간이 지는데 느낄 것인데 그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게 되면 테스트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테스트할 줄만 알아도 반절은 고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과 전자, 기하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메모를 해 보았습니다. 의학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지나고 나면 시체 썩은 냄새 난다 라고 해서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온 그러듯이 색깔 요즘 같은 경우는 온도 이렇게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도 온도를 재듯이 또 혀
우리 혀를 많이 들여다보죠. 목도 살펴보고 그러듯이 혀 하게 되면 우리는 뭐 했습니까? 말로 있죠, 말. 예. 전자기학에서는 부품의 소리도 나기도 합니다. 트랜스가 윙 하고 울리는, 발진하는데 소리 날 부품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도 웅 하고 울린다든지, 꼭 앰프 아니고도. 그래서 혀, 변신, 변색, 변맥, 주파수 가지고 우리가 맥을 짚듯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맥 짚듯이 주파수 형태를 보고 맥박의 속도를 재게 되고 높이를 재게 되고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죠. 무광감사, 부품의 색이 널널해가지고 변했는지 고화됐는지 또는 조각이 떨어져 나갔는지 연수됐는지 그런 거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품검사, 부품의 양부 판정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테스트기로 띵띵띵띵 이렇게 전기를 넣어놓고 동작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치, 그 위치에서는 높이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파형은 어떻게, 속도는 얼마 정도, 그와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됨으로써 잘 되겠는데, 전기를 넣은 상태에서 동작 검사를 해보니까 끝에서는 우리가 목적하는 목표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운영하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어느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그 개념을 접근을 할 줄 알아야지만이 점검 방법에서 이게 모터를 돌려주는 거나 아니면 글자색을 표현해 주거나 아니면 점검 방법에서는 다 고쳐놓고 나서 어떻겠습니까? 불만 들으면 아니잖아요. 모터를 돌려주는 어딘가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그 스위치를 찾아서 그 라인을 어떻게 쇼트를 시키든지 아니면 전압을 인가를 해서든지 거기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작을 해서 마지막에 모터가 동작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점검 방법 아니겠습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5가지 변벌법에서 의학에서 따는 건데 전자기학에서도 비슷할 것이다 라고 제가 짜맞추기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품이든 다리가 많은 부품이든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쉽게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으로 넘어간다든지 진도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테스트기만 해도 이와 같은 테스트기로는 컨덴서를 측정할 때에도 다 측정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야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좁거든요. 여기 있는 테스트 같은 경우는 또 범위가 9999 마이크로페르까지 되는데요.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안 나오지? 측정이 안 되네. 이거 불량 났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량이 큰 거를 못 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 가짓수가 많은 거도 어떻게 테스트를 할 것인지 모터가 UVW니까 이거 어떻게 동작이 되겠는데 모터를 재선하게 되고 원에서 신호가 좀 들어오면 야가 움직이겠지. 설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든지 하게 되면 데이터 시트를 좀 쉽게 찾아올지 않을까. 데이터 시트를 쉽게 해석을 하면서 테스트할 요소도 조금 더 가깝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번 시간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장황 설명 몇 가지 마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